이 저서에서 닐 퍼거슨 교수는 대영 제국은 해상폭력과 도둑질의 소용돌이 속에서 해적국가로 출발했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영 제국은 해적국가였다는 거죠. 해적.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배를 타고 다니면서 다른 배나 해안 지방을 습격하여 폭행이나 약탈 행위를 하는 도적이죠. 세자로 말하면 나쁜 놈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드디어 영국 브렉시트 협상이 4년 만에 최종 타결이 되었습니다. 브렉시트. 영국이 EU에서 탈퇴한 거죠. EU와의 47년간의 동거가 끝이 난 겁니다. 같은 배를 탔다가 다른 배로 갈아타게 된 것이었죠. 왜 영국은 이 EU에서 탈퇴했을까요? 브렉시트를 단행했을까요?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분담금은 굉장히 많은데 이 EU의 주도권은 영국이 아니라 프랑스와 독일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EU 안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이민자들이 영국으로 유입되어 가지고 실제 영국 국민들의 일자리가 많이 빼앗겼다는 이민자들에 대한 거부감이 또 하나 이 브렉시트 협상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이 브렉시트의 원인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바로 국가 정체성이라는 거죠. 영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성공시켜서 산업화로 나아갔던 산업화 선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유럽 대륙과 다른 우월감이 있었다는 거죠. 대륙처럼 찢고 볶고 그런 다툼 속에 자기들은 끼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륙과 다른 차별성 그리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영국이라는 거죠. 이 영국이 EU 활동을 하면서 자존심 그리고 그들의 우월감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이 영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던 하버드 대학 닐 퍼거슨 교수를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경제, 금융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거두었던 인물인데요. 이분이 2003년인가요? 제국, 엠파이어라는 책을 하나 냈습니다. 이 저서에서 닐 퍼거슨 교수는 대영 제국은 해상폭력과 도둑질의 소용돌이 속에서 해적국가로 출발했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영 제국은 해적국가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대영 제국이 최대의 적국이 있었습니다. 최대의 라이벌 국가, 바로 스페인이었죠. 이 스페인과 싸우기 위해서 영국에서 해적이 등판을 했다는 겁니다. 해적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영국의 발전과 더불어서 이 해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해적.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배를 타고 다니면서 다른 배나 해안 지방을 습격하여 폭행이나 약탈 행위를 하는 도적이죠. 세자로 말하면 나쁜 놈입니다. 이 나쁜 놈들의 얘기를 제가 할 건데요. 원래 이 해적의 출발점은 영국 정부 유럽 각국에서 허가증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약탈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약탈의 대상은 적국의 선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국가가 바로 잡히면서 약탈 허가증을 더 이상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을 자행했던 무법자들이 해적이었다는 거죠. 대항해 시대 때 국제 해상 무역이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가들은 영토는 통제가 가능했지만 영해, 바다는 통제가 불가능했습니다. 아직까지 국가 기반이 그 정도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해적이 바다의 주인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해적 중에서 이 해적왕 드레이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해적왕 드레이크, 그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해적 선장 그러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후크 선장이 떠오르십니까? 그러니까 후크 선장 떠올리시는 분들은 보통 한 30대가 많습니다. 아, 네. 제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실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실버 기억하십니까? 외다리 실버. 보물섬에 나오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한 5, 60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20대 정도 친구들은 보통 조니 뎁, 잭 스페로라고 얘기를 하나요? 캐리비안의 해적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을 떠올리죠.
오늘 이 해적왕 드레이크는 10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캐릭터입니다. 왜냐하면 게임의 캐릭터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해적의 기동성, 정보력은 오늘날 경영학의 연구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기동성, 정보력 이외에 이 나쁜 놈들한테 그래도 뭔가 배울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 2가지 정도를 꼽아봤는데요. 그 성공 전략에 앞서서 이 드레이크는 과연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시스 드레이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생물 연대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540년에서 1596년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인물하고 생물 연대가 거의 겹칩니다. 맞습니다. 이순신 장군입니다. 당대에 이순신이 조선의 바다를 호령했다면 이 프랜시스 드레이크는 카리브해를 호령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랜시스 드레이크는 잉글랜드 남서쪽의 신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집안에 아들이 자그마치 12명이었습니다. 12형제였죠. 그 중에 마지로 태어났던 인물이 드레이크였습니다. 여러분 상상되시겠습니까? 아들 12명이 집에서 빠글빠글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마지였던 드레이크.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책임감부터 들었겠죠. 제2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생계를 위해서 바닷일을 했던 인물이 드레이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 항로가 달라질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죠. 이 사람의 인생 항로를 바꾸었던 유명한 해적이 있습니다. 바로 존 호킨스라는 드레이크의 6촌형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존 호킨스한테서 해적질을 배웠다는 거죠. 항해수 선박을 관리하고 수리하는 법, 또 선원들을 다루는 방법까지 호킨스한테 배웠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선박을 어떻게 약탈하는지 거기까지 배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드레이크와 호킨스가 가장 타겟으로 삼았던 스페인, 왜 스페인은 해적들한테 타깃이 되었을까요? 대항해 시대 이후에 아메리카 대륙의 스페인 식민지를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대항해 시대 때 이 아메리카 신대륙 같은 경우는 스페인한테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남미 쪽하고 중미 쪽에 있는 수많은 황금과 귀한 물자들이 해안을 따라서 스페인으로 옮겨지게 되었죠. 여기 보면은 이 남미 쪽에 있는 거, 원주민을 탈탈 틀었죠, 스페인이. 여기에서 수많은 황금과 보물들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스페인 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같은 경우도 스페인의 땅이었죠. 이 멕시코 같은 경우는 황금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을 실어가지고 역시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곳이 어딜까요? 바로 파나마 해협입니다. 그러니까 파나마 해협을 통해서 카리브해를 통해 가지고 스페인에 도달하게 되죠. 이 카리브해, 콜럼버스 같은 경우는 인도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인도 제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 가지고 스페인 쪽으로 왔으니까 파나마 해협 쪽에서 딱 해적선이 버티고 있으면은 스페인 선박을 털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해적이 가장 많았습니다. 근대 해적의 핫플레이스가 바로 카리브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카리브해는 섬이 굉장히 많죠. 숨을 곳이 많았다는 거죠. 보물을 숨길 장소도 많았습니다. 은신처가 될 만한 것도 굉장히 많았죠. 이것이 바로 해적들의 핫플레이스 카리브해입니다. 사락선 업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락선 업자가 바로 드레이크였는데요. 이 업자들은 국가로부터 약탈 허가증을 받아서 전시에 적선을 공격할 권리를 받은 민간 업자들을 말합니다. 해적인데요. 불법이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약탈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드레이크였습니다.